안녕하세요. 초등원빠TV 짜잔쌤입니다. 이 시간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수학 공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치원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학 교과서를 집어들었죠. 우리 아이들은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 적용이 된 교과서를 들게 됩니다. 자, 완전히 달라진 그런 교과서의 내용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이전과 비교해서 말이죠. 자, 일단 1학기 때는 9가지의 수,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 그리고 덧셈과 뺄셈, 그리고 비교하기 50가지의 수,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1학기부터 쭉 한번 보죠. 9가지의 수입니다. 말 그대로 아이들이 수를 셀 줄 아는 거죠. 자, 집에서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집에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준다라는 생각보다는요, 수학을 보다 재미있고 흥미있게 부모가 옆에서 코칭해 준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 큰 전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수학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자, 조금 더 내용을 들어가 보면 우리가 새로운 곳을 갈 때 이전에 한번 가봤던 곳이면 어떻습니까? 훨씬 편하게 가겠죠. 근데 처음 가는 곳이면 일단 두렵고 내가 잘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막연한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수학을 공부할 때도 내가 처음 간다고 생각이 들면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내가 이해를 못하면 다시 뒤쫓아간다는 느낌으로 조금 조급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조금 앞서서 간다면 아이들이 내가 저거 아는 건데 저거 재밌는데 나 저거 잘하는데 이런 자신감, 즐거움, 흥미 이런 쪽을 좀 끌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적절하게 좀 앞서가는 것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바로 들었을 때 바로 적용할 수 있고 바로 빠르게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 수를 세는 것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시간과 훈련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앞서서 코칭을 해준다라는 생각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집에서 가르친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활동과 놀이와 게임을 통해서 익숙해져가는 그런 단계로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가지의 수 어떻게 하죠? 자,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피아제의 발달 단계로 치면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형식적 조작기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 뭔가를 답을 낼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구체적 조작기는 뭔가 실체물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만지작거리면서 이것을 토대로 어떤 답을 낼 수 있다는 그런 단계이기도 합니다. 물론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꼭 구체적 조작기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가 아니라 바로 형식적 조작기로도 아이들이 사고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머릿속으로도 하나 더하기 하나는 2, 꼭 구체적 조작물을 하지 않더라도 그 정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아이들의 발달 단계로 따져보면 구체적 조작기에 있는 아이들이라 생각하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구체물을 가지고 뭔가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뭡니까? 그렇죠. 바둑알이죠. 장기알이든 또는 이쑤시개든 놓고 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 하나 더하기 3개, 그리고 하나 더하기 6개. 자, 덧셈과 뺄셈, 이 순서도 중요합니다. 덧셈이 익숙해지고 난 후에 뭡니까? 그렇죠. 뺄셈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덧셈을 하다가 뺄셈 갔다가 덧셈 하다가 뺄셈 갔다가 그러기보다는 처음에는 그냥 덧셈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뭡니까? 받아올림이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받아올림이 없습니다. 받아올림이 없는 두 자릿수까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왜 엄마가 이걸 설명해 줬는데 이걸 몰라? 이거 받아서 올리고 또 내리는 숫자야. 사실은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자릿수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어느 정도 구체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단계를 밟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 가지 모양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세모, 네모,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건 삼각형이야, 이건 직사각형이야, 정사각형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네모, 세모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 집에서 네모 한번 찾아볼래? 세모 색종이를 한번 오려볼까? 마찬가지예요. 직접 보고 또는 손으로 만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교하기는 뭡니까? 그렇죠. 어느 게 더 무겁냐? 이게 무거워, 이게 무거워. 근데 이거 우리 느낌이잖아. 우리 정확하게 한번 재어볼까? 그렇지. 집에 다 있잖아. 몸무게 잴 때 저울 이거를 재어보니까 숫자가 몇이야? 이거는 몇이야? 어느 게 더 무거운 거야? 그렇지. 이게 더 무거운 거지. 그지? 자, 넓다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방이 넓어? 큰 방이 더 넓어? 큰 방. 근데 얼마나 더 넓을까? 그렇지. 뭐 정확하게 우리가 잴 수는 없지만 걸음으로 한번 재볼까? 이거는 3걸음 그리고 4걸음인데 저쪽은 5걸음, 6걸음이네. 한 걸음씩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난 후에 9가지의 수 다음에 1학년 1학기 거의 끝에쯤 되면은 50가지의 수도 배웁니다. 그래서 10개씩 묶어가지고 하는 건데요. 실생활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좀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엄마가 지금 동전이 2개 있고 너도 2개 있는데 합치면 몇 개? 그렇지, 4개.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덧셈이 좀 익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뺄셈. 엄마가 너한테 소세지 3개 줬는데 너가 동생을 하나 줬어. 그럼 몇 개가 남은 거지? 그렇지, 2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차를 타고 가거나 또는 손을 잡고 어디를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짤막한 실생활에서의 덧셈 뺄셈 문제를 주면서 아이들이 이래서 수학을 배우는 거고 이게 필요한 거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학습적인 부분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문제집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자, 사실은 초등학교 1, 2, 3학년까지는 수학이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뭐냐면 그냥 산수예요.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4칙 연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연습해 나가는 아주 기초 체력 훈련 단계가 1, 2, 3학년입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4, 5, 6학년에서 힘들어할 수 있겠죠. 분수가 나오고 소수가 나오고, 그렇죠, 넓이를 구하는 아주 기본적인 기초 체력을 1, 2, 3학년 때 배워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집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질문 많이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집 뭐가 좋아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서점에서 우리 어머니들 같이 또 아빠들하고 같이 가셔가지고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연산 문제가 제일 많은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요 정도 분량을 풀 수 있게끔 딱딱딱 나누어져 있는 것들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문제집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특정 뭐 문제집을 꼭 이거다라고 할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제 집에서 특정 부분에 아이가 많이 틀리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뺄셈이 너무 약해요. 근데 문제집을 풀었는데도 잘 못해요. 그러면 집에서 1일 수학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문제, 그 해당되는 파트의 문제만 또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다? 매일 아이가 학습지, 문제집을 한 2장 또는 3장 아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용량만큼 매일 꾸준하게 해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구체물 두고 바둑이든 이쑤시개든 뭔가를 두고 계속 두다가 또 그게 이제 조금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그 다음에 뭘 해요? 손가락을 가지고 해요. 근데 어머니나 아버님들이 야, 너 벌써 몇 학년인 이거 배운 지가 언젠데 아직도 손가락을 가지고 해?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이가 암산을 하게 되고 계산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빼게 돼요. 그래서 매일 2장 또는 3장 이렇게 연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수의 개념이죠. 그렇죠? 뭐 10이라고 뒀을 때 1과 9, 2와 8, 3과 7, 4와 6, 5와 5 요런 거에 대한 이제 개념들을 조금 아이들이 알면 조금 더 계산은 좀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1학기 때는요, 할리갈리라는 보드게임이 있어요. 그렇죠? 뭐 잘 아실 겁니다. 쭉 내다가 5가 나오거나 5가 나오면 보통 종을 치는 건데 요거를 좀 더 변형을 해보죠. 6이 나오면 종을 치거나 7이 나오면 종을 치거나, 그러니까 7의 보수의 개념이죠. 3과 4, 4와 3 뭐 이런 식의, 또는 10이 나오면 종을 친다거나, 그럼 당연히 뭐 거기서는 5와 5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3이든 또는 4든 보통 우리가 게임 룰은 5인데 숫자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할리갈리 게임을 집에서 같이 해보다 보면 수에 대한 감각, 빨리 셀 수 있는 것, 딱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수를 알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할리갈리가 좀 익숙해졌다 그러면 로보 77이라는 게임도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단순한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수학을 공부처럼 하기보다는 놀이처럼 진행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수학도 친숙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학년 1학기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또 다음 영상에서 1학년 2학기에 대한 내용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